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의회 플러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서울시의회에는 10개의 상임위원회가 존재합니다. 또 각 상임위에는 위원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보조하는 인력이 있는데요. 오늘을 시작으로 10주간 서울시의회 상임위원회 구성원들을 만나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그 첫 시간으로 서울시의회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운영위원회 사람들을 제가 직접 만나봤습니다. 화면으로 보시죠. 서울시의회 운영위원회입니다. 이곳에는 20여 명의 직원분들이 계신데요. 보통 운영위원회를 서울시의회 조타수라고 표현하죠. 과연 여기에 계신 분들은 운영위원회를 어떻게 표현할까요? 내가 생각하는 운영위원회는 효자손이다. 왜냐하면 의회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기 때문에. 운영위원회는 서울시의 스킵이다. 컬링 경기에서 주장 역할을 하는 스킵처럼 서울시의회의 임무를 리드하는 주장인 스킵이다. 제가 생각하는 운영위원회는 가판위의 선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바다가 고요할 때도 있고 파도가 칠 때도 있는데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10개의 상임위의 리더로서 의회를 잘 이끌어가고 있기 때문에 가판위의 선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설명에서 알 수 있듯 운영위원회는 서울시의회를 이끌어가는 역할을 합니다. 또 의회 내부와 서울시, 서울시교육청 등 집행부 간의 다양한 의견을 조율합니다. 지방의회의 발전을 위한 법과 제도를 개선하는 역할도 운영위원회의 임무입니다. 서울시의회 운영위원회는 13명의 시의원들이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이들의 의정 활동을 돕는 사람들이 바로 운영위원회 직원들입니다. 수석전문위원과 전문위원, 입법조사관, 지원관 등으로 구성된 20여 명의 직원들이 위원회를 보좌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의회 사무처와 시장 비서실, 정무부시장실을 소관부서로 관장하며 의안을 검토하고 제시하는 역할도 합니다. 정치체이기 때문에 협의 내지는 소통, 합의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들입니다. 주로 그런 일들을 운영위원회가 맡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야에서 따져서 조타수라는 표현을 쓸 수도 있습니다. 서울시의회 운영위원회는 그동안 지방의회 제도 개선과 역량 강화를 위해 정책보좌관제 도입과 의회 사무처 인사권 독립, 예산 자율성 확보 등을 위해 힘써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풀지 못한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1991년 지방의회 부활 이후 25년 넘는 시간을 서울시의회에 몸담은 박노수 수석전문위원은 6월 지방선거 이후 새롭게 꾸려질 제10대 서울시의회에 거는 기대가 남다릅니다. 분권형 개헌하시겠다고도 중앙정부에서 하더라 하니까 기대를 해봅니다. 아마 그런 부분들이 잘 진행돼서 지방자치단체라고 표현하고 지방정부로 저는 이야기합니다만 그 부분에서 집행기관과 의회가 같은 힘을 가지고 시민들을 위해서 내지는 주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노력할 수 있는 그런 체제, 구조 이런 게 만들어지기를 강력히 소망하고 그럴 때 갈 때까지 제가 노력을 하고 싶은 생각입니다. 서울시의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조율해 나가는 운영위원회. 그리고 이 안에서 묵묵히 운영위원회를 밀고 끌어가는 사람들. 앞으로도 시민의 서울시의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소통하고 협력하는 데 힘써주길 바랍니다. TBS 박철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데 어울려 생활하는 곳이라면 어디에든 에티켓이라는 것이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이는 시민들의 이동을 도와주는 시내버스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서울시의회가 음료, 음식물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시민 간 갈등을 막기 위해 관련 개정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조례안 어떤 내용인가요? 네, 언젠가부터 일회용 포장컵 문화가 확산되면서 승객 간이나 운전자와 승객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는 일이 잦아졌는데요. 이에 서울시의회는 이런 갈등을 줄이고자 지난해 11월 서울특별시 시내버스 재정 지원 및 안전 운행 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제11조 안전운행 방안에 따르면
시내버스 운전자는 여객의 안전을 위해하거나 여객에게 피해를 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음식물이 담긴 일회용 포장컵 또는 그 밖의 불결, 악취 물품 등을 운송을 거부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이 조례는 지난 1월 4일부터 시행되고 있죠. 네, 이 조례안이 위원회와 의회 심의를 무사히 통과했다는 것은 그만큼 시내버스에서 음식물이나 음료를 먹는 사람들이 많고 또 그에 따른 여러 문제점이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버스 안에서 음식물을 먹는 수 얼마나 많은가요? 예. 우선 버스업계에 따르면 하루 약 3만 8천 명의 승객이 테이크아웃 음료를 들고 버스에 승차하고 있다고 합니다. 서울 시내버스는 하루에 6,900여 대 운행되고 있는데요. 계산을 해보면 한 대에 평균 5명에서 6명 정도의 승객이 테이크아웃 음료를 든 채 버스를 타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음료 소비가 증가하는 여름과 겨울철에는 당연히 이보다 더 많은 승객이 음료를 들고 버스에 탑승하겠죠. 또 오피스 빌딩이 밀집되어 있는 경우에는 버스 한 대당 15명 정도, 평균 15명 정도의 승객이 테이크아웃 음료를 들고 타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네, 상당한 숫자네요. 그만큼 피해 사례도 많고 또 승객들 간의 갈등이 얼마든지 발생했을 것 같은데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나요? 네, 맞습니다. 이처럼 버스 내 음료 반입이 늘어나자 안전사고도 뒤따르고 있습니다. 들고 있던 커피를 쏟아 다른 승객의 옷을 더럽히는 경우는 기본적으로 있는 일이고요. 뜨거운 음료 주의해야겠죠. 그런데 이 뜨거운 음료를 쏟아서 화상을 입히는 사고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아이스커피와 함께 쏟아진 얼음에 미끄러져서 다치는 승객도 있었습니다. 이런 안전사고와 함께 떡볶이, 햄버거, 치킨 이런 음식들 냄새가 좀 나는데요. 이 냄새나는 음식물들 때문에 속이 울렁거려서 창문을 열고 간다는 불만도 많고요. 이는 곧 다툼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거기에 혼잡한 버스에서 꼬치류의 음식은 다른 승객을 찌를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죠. 또 음식물 쓰레기 뒤처리도 문제입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의자 사이나 이 창틀에 두고 내리거나 남은 음식을 바닥에 짓이기고 가는 경우도 많아서 버스기사나 청소하시는 분들이 골치를 썩고 있다고 합니다. 네, 비단 승객 간의 갈등만 있는 건 아닐 것 같고 또 승객들과 버스기사들 사이에서도 갈등이 있을 것 같아요. 또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음식을 반입을 제지하는 기사와 또 음식물을 반입하려는 승객들 사이에서도 실랑이가 꽤 있을 것 같은데 실제 상황은 어떤가요? 그렇습니다. 들고 있던 음료를 쏟아 옷이 더러워진 이 승객이 커피 든 승객을 태운 버스기사의 잘못이라며 세탁비를 내놓으라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또 당시에 버스기사는 일이 시끄러워지는 걸 원치 않아서 계좌로 돈을 넣어줬다고 하는데요. 음료를 제지하는 기사의 말에 음료를 다 버리고 탔으니 음료값을 내놓으라고 하는 승객도 있었다고 합니다. 네, 상식이나 배려의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찌됐든 버스 내 음료 반입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생각보다 많이 일어나니까 이 조례가 제정된 것일 텐데 한편으로는 이 버스기사의 음료 반입 제지에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그 실효성이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어요. 네, 조례 발의 이후인 지난해 11월 14일부터 서울시는 시내버스에 음료 반입을 자제해달라는 안내방송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또 지난 8일부터는 단계적으로 모든 서울 시내버스와 정류장에 버스 안 음식 반입 금지 그림 문자와 사진을 붙이고 있는데요. 하지만 아직까지 이 같은 내용을 잘 모르는 승객도 많고 또 홍보가 부족한 탓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 잘 안 되고 있다라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실효성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대만의 경우에는 음식물을 들고 지하철을 탈 경우 28만 원가량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고요. 싱가포르의 경우에도 45만 원 정도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해외에서는 우리나라보다 더욱 강력하게 음식 반입을 금지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도 해외처럼 이 벌금을 부과하는 등 강제성을 주는 것이 어떠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또 다른 부작용도 있었습니다. 버스에 음료를 들고 탈 수 없으니 정류장 의자나 벤치에 커피잔을 버리고 탑승하는 경우도 많아졌다고 하는데요. 버스 정류소가 음료컵 쓰레기장으로 변하면서 환경을 해친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정 조례안에 대해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이 많습니다. 음식물 반입을 제재할 때 이 거부하는 승객들 때문에 억울한 피해를 보는 기사들이 많았는데 이번 개정 조례안으로 음식물 반입 금지를 거부하면 탑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한 의의를 들 수 있고요. 또 버스업계는 조례 시행 이후 테이크아웃 커피를 들고 타는 승객이 이전보다
20에서 30% 정도 줄었다고 추산하고 있습니다. 네, 정책 시행의 초기다 보니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되는데요. 여러 부작용과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겠지만 부족한 점을 조금씩 개선해 나가다 보면 정책의 실효성도 점점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서로를 배려하는 시민의식을 발휘해 더욱 안전하고 청결한 대중교통 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하겠습니다. 서울시의회 플러스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 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